자아와 이드라는 이 논문은 1923년에 프로이드가 쓴 논문인데, 어쩌면 마음의 삼중 구조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 아주 유명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초기에는 프로이드가 봤던 이론은 우리 마음은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이 세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걸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생각을 불렀는데, 토포그래피컬 티어리라고 하는 것은 1차 구조 이론이라고 하죠. 마음의 구조 이론 중에 첫 번째 것인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의식이 있다, 의식이다, 무의식이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전의식이 있다. 이 이론은 프로이드가 꿈의 분석이라는 책을 1900년대에 발간하면서 그 책 속에 꿈 분석을 하면서 이 이론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의 마음의 구조 이론은 이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설명하는 지형학적 이론 중심으로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때는 치료 방법이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 치료 기법 자체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1923년에 쓴 이 글은 자아, 이드, 초자에 대한 이 이론 자체를, 이걸 보통 스트럭처럴 티어리, 그 구조 이론 또는 제2차 구조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기에 이 자아라는 얘기, 이고라는 얘기는 그 전에 이런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확립하기 이전에도 자아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그때는 대부분 어떤 의미로 썼냐면 conscious personality, 그러니까 의식적인 성격, 또는 individual self, 개인적인 자기라는 의미로 셀프라는 의미로 초기에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이런 마음의 삼중 구조를 얘기할 때 이고는 독특하게 우리의 심리 기구 중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프라고 하면, 자기라고 하면 우리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처음 초기에 썼던 것은 우리가 대상과 구별되는 나라고 할 때, 이때는 우리 전체로서의 나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고라고 얘기를 할, 그때 이고는 이런 넓은 의미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마음의 삼중 구조에서 나오는 이고라는 얘기는 이드하고 슈퍼 이고하고 대비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정신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기구의 하나로서의 의미인 이고라는 개념을 확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현상에 관련돼서 어떤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드의 세계는 리비도의 저장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본능, 우리가 성적 욕동 초기 이론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공격적 욕동, 이런 것들이 그로 인한 어떤 우리의 본능에 따라오는 본능과 부수된 본능에서 발생하는 어떤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이드 세계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리비도라고 하면 성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성적 에너지가 있는 저장소를 이드의 세계라고 봐. 마음의 기구 중에 이드가 거기에 있고, 슈퍼 이고는 어떤 면에서 슈퍼 이고라는 용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초기에는 어떤 양심이라는 용어로도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이고 아이디얼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이상적인 자기, 자아 이상 이런 의미 아주 다양한 의미로 또 슈퍼이고도 개념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어떤 슈퍼이고는 무엇을 해서는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한쪽에서는 어떤 내가 살고 싶은 이상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금지나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초기에는 아이가 밖에 있는 부모와 관계에서 부모님을 자기 안에 마음으로 모셔온 게 어떤 슈퍼이고가 됐다고 이제 처음에는 설명을 해요. 그게 부모를 내사시켰다, 인터널라이즈 시켰다, 이제 어떤 부모와 동일시됐다,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났다. 이제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만 결국 부모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부모는 나를 보호해주고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는 부모의 이미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서 내 부모처럼 내가 되고 싶은 부모죠. 나를 잘 보호해주고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내 부모라는 그런 부모의 이미지가 이 초자아 속에 들어와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것은 해서는 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금지, 도덕률 이런 것을 어떤 사회 질서를 대표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게 부모죠.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규율이나 어떤 금지 이런 것들도 슈퍼이고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이 좋기도 하지만 항상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또 한편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겁나죠.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혼내고 버릴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슈퍼이고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초기에는 이 부모님에게 가졌던 아이가 느꼈던 정서들이 다 내면화되는 거죠. 부모와 관계에 있었던 내적 실제 대상 관계가 내 인터널 월드 속에 부모의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는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 내적 대상이 결국은 어떤 슈퍼이고를 형성해내는 것으로 이론이 구성이 되는데 아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는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무의식에 있는 것들, 억압된 것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면 낫는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다시 보니까 처음에는 이고라는 건 거의 의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이고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어떤 게 불안이 생기거나 우리가 우울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정서를 겪지 않으려고 그걸 회피하는 어떤 우리 기능이 자동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능은 대부분 무의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믿고 있는 그래서 이고라고 하는 것 중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식 무의식으로 구별을 하던 것이 내 안에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이제 이런 것에서 어떤 이고 속에도 그러니까 이고나 이드나 슈퍼이고 모두에도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다고 하는 거죠. 슈퍼이고 속에서도 어쩌면 죄의식인데 나는 죄의식으로 느끼지 않는데 내 행동은 무의식 속의 죄의식 때문에 계속 그걸 죄의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방어가 계속 일어나면서 삶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obsessive한 행동을 하거나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행동 패턴을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죄의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거죠. 그런데 의식으로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는 건강한 사람들인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는 의식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이 무의식 속의 죄의식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죠. 본인은 의식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플하게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의식으로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으로 가져올 수 없도록 이거 자체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치료를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슈퍼 이고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이분들이 내담자가 어떤 점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충분하게. 내가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를 들볶는 것은 내가 과거에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다 라고 충분하게 지적인 통찰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가 진행되면서 그 통찰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치료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치료가 진전되면서 또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거티브 테라피우틱 리스판스라고, 네거티브 테라피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게 부정적 치료 반응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면은 환자들은 겉으로는 낫고 싶다고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무의식적인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낫고 싶지 않다가, 나아서는 안 되는, 나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은 무의식과의 교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의식적으로는 낫고 싶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기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초자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가 봤을 때는 그 속에는 엄청난 죽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동보다는 내가 원래 무기물에서 왔는데 다시 무기물로 돌아가고 싶은,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욕동, 이런 것을 죽음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초자가 왜 그렇게 가혹한가? 왜 우리 내부에서 나를 못났다고 그러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세상을 떠나고 싶은 이런 어떤 자살 충동을 계속 느끼게 하는 이런 심한 멜랑콜리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심한 우울증 같은 게 어디서 오느냐 할 때, 여기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죽음 본능 이론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멜랑콜리아에서 보이는 거, 초자가 여기 죽음 본능의 순수한 배양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거의 우리 초자 안에 죽음 본능이 가득 차 있어서 이제 이런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초자 속에서는 그렇게 어떤 병리적인 것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 아까 치료가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자 하는 이런 욕동을 일으키지만, 또 초자하는 한편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좋은 부모 대상,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 기능을 이 초자가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이고 아이디얼로서의 기능도, 이고 아이디얼이라는 용어가 이런 의미, 이 초자라는 개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도 뒀어요.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초자의 일부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자라는 개념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지 않은데, 그래서 우선
이 자아와 이드라는 이 논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첫 번째, 과거의 1차 구조 이론이 2차 구조 이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딩 프로이드의 저자인 장 미셸 키노도스 이분은 1차 이론과 2차 이론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1차 이론과 2차 이론은 각각 퍼스펙티브의 차이일 뿐이지 다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임상가들도 2차 이론이 1923년도에 나와서 큰 이론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많은 임상가들이 과거의 1차 구조 이론, 지형학적 이론을 그대로 같이 쓰면서 2차 이론도 같이 1차 이론과 2차 이론이 아무 모순이 없는 것처럼 두 가지를 그때그때 쓰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찰스 브레나 같은 이런 학자들, 이고 사이콜로지도 하고 현대 갈등 이론의 주창자인 찰스 브레나, 우리가 같이 전에 공부했던 이 찰스 브레나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2차 이론인 1차 이론을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 1차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2차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실제로 1차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2차 이론 중심으로 임상을 해야 된다. 2차 구조 이론 중심으로 모든 우리의 정신분석적인 언더스탠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클리니컬한 인터벤션이나 이런 것들도 2차 이론을 배경으로 2차 구조 이론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이론과 2차 이론, 구조 이론 사이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진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좋겠고, 근데 이 한편에서는 여기에 우리 마음의 구조 이론으로서의 이 두 번째 이론, 이거 자체도 어떤 프로이드의 작품이죠. 프로이드의 이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이론들이 있죠. 근데 우선 이고 사이칼리스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고 사이칼리스트였던 아까 찰스 브레나 같은 분이, 이분이 1990년대에 오면서 아까 얘기대로 이 프로이드의 구조 이론을 가장 잘 연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랜 세월, 이분은 100살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이 80, 90이 넘어오면서 자기가 임상 50년 이상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마음을 이고와 이도하고 슈퍼이고로 구별하는 이런 구조 이론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임상에서는 방해가 되더라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구조 이론 자체를 폐기하고, 그럼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할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는 갈등 구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컴플릭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컴플릭 이론과 또 하나는 컴프로마이스 포메이션, 타협형성이라는 이론. 이 가장 크게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마음의 갈등 이론과 또 하나는 타협형성 이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환자를 보는 것이 오히려 심플하게 환자를 더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고 사이칼리스트 중에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이고 사이칼리스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구조 이론을 폐기하자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밖에 대인관계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대상관계 페어벤 같은 분은 본능 이론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이 마음의 구조 이론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본인 나름의 독특한 마음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고와 이드라고 하는 이 논문이 프로이드의 최근 후반기 이론을 그리고 이고 사이칼리스트를 발달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논문인데, 그에 따라서 어쩌면 이고 사이칼로지가 그 이전에는 의식과 무의식 중심이니까 보통
이드 사이칼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드 사이칼라지로부터 이고 사이칼라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논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불안 이론도 새롭게, 불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론도 새롭게 나오고, 그 이후에 많은 이론 발전을 해서 현대까지, 현대 이고 사이칼라지나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의 근간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또 이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고, 임상적으로 이 두 가지 이론들을, 이 이론을 따르는 분들의 견해와 여기에 반대하는 견해를 우리가 같이 소화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